안녕하세요. 웰다잉 두 번째 이야기, 웰다잉 강사 박상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웰다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좀 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웰다잉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실 감이 오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웰다잉을 좀 단적으로 말해서 웰다잉이 뭐냐, 말해달라라고 하신다면 웰다잉은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네. 그래서 그렇다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일대의 그 죽음의 형태는 어떠한 죽음의 형태이던지라는 조건이 붙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에 맞게끔 정리해서 내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예,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 이게 웰다잉에 대해서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소재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웰다잉이 무엇인가와 웰다잉의 관점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예, 그래서 제가 옛적에 하면서 이제 호랑이를 등장시켰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네, 하나는 너무나 두렵고, 하나는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나에게 아주 그 적절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서 호랑이를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호랑이가 죽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웰다잉, 그리고 웰다잉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연스럽게 살다가 그냥 죽고 싶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냥 나는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데 그러한 죽음이 이제는 없다.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단언을 했지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것은 점점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신체 기능적 상실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죽음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노화에 따른 죽음이 거의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게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나의 준비가 웰다잉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지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 직면하는 과정, 질병이나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통 죽음 직면 2개월 전부터를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만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전 삶에 걸쳐서 어느 순간에 죽음이 딱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많은 시간 안에 미리 결정해야 될 부분들,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나의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놓자. 그렇다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내 가족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기준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올바른 결정은 저는 웰다잉의 관점에서 보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웰다잉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기적인, 그런데 그 이기적인 관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변의 많은 대상들에게, 나에게조차도 굉장히 배려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관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죠. 그 결정의 기준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삶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보여지는 사진,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나무 같다, 나무의 그림자 아닐까, 밤에 찍은 나무의 뭐 적외선 촬영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 사진은 그 뻘밭에 스며드는 물의 그 흐름을 공중에서 이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물줄기가 보이시죠? 가장 큰 물줄기,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흘러 들어오는 그 물줄기의 방향성에 따라서 나뭇가지처럼 굵은 가지도 뻗쳐나가고 작은 가지도 뻗쳐나가고, 그 작은 가지 끝에 말초혈관처럼 아주 자잘한 물줄기들이 또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핵심 줄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이겠지요. 이 삶의 방향성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가지를 뻗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이잖아요. 내가 내 기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지 여기에서 변동도 생기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변동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갔으면 좋겠는지, 나의 죽음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는지,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좀 분명하게 해놓으시면 50을 살고 50을 살아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방향성이 더 뚜렷하고 선명해진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돌봄, 그리고 돌아보기, 그리고 죽음, 죽어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딱 선을 지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큰 테두리 안에 다 어우러져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이 돌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쌓여있죠. 지금 봄이고, 이제 꽃들이, 산수유꽃은 다 피었고, 이제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이 봄에 제가 겨울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스웨덴의 칼스코가라는 이제 도시인데, 여기도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면 우리 선생님들 생각에 눈이 쌓여있는 눈을 가장 먼저 치우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쌓여있는 눈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곳은 차가 다니는 이제 차로이겠지요. 자,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웨덴의 칼스코가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눈이 오면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눈을 우선적으로 치웠다라고 합니다. 자,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해인가 관점을 좀 바꿔봤대요. 인도를 먼저 눈을 좀 치워보자. 자, 그래서 인도의 눈을 먼저 치웠고, 그랬더니 예전에 도로 위주의 눈을 치웠던 그 결과와 사고의
의 결과와 거기서 생겨나는 여파와 그리고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고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제 그 도시가 돌아가는 그 결과에 파급된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어떤 쪽이 더 유기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돌아갔는지 결과를 비교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쪽이었을까요, 선생님들? 차로의 눈을 먼저 치웠을 때가 더 사고율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인도의 눈을 치웠을 때 더 사고율이 적고 그리고 그 도시가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차로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차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인도의 눈을 치웠을 때 그 사회의 그 유기적 돌아가는 그 관계가 훨씬 더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인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을 행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고율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멈춤이 더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지요. 우리는 오히려 차로의 눈을 먼저 치웠을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혈관과 같이 우리를 하나의 그 도시를 사람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를 했을 때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돌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행하는 관계는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동물들처럼 태어나서 자기들이 이제 엄마 젖을 벌떡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서 젖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안아서 돌보아주고 젖을 물려서 먹이고 씻겨주고 그렇게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은 돌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돌봄을 우리는 좀 뭐랄까요? 많이 배려해주지 못하고 있지요.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돌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봄을 받는 존재로서 돌봄을 행하는 존재로서 나의 기준은 잘 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돌봄을 받고 돌봄을 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돌봄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돌봄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건강의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그렇잖아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거나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가 돌봄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모든 행위가 돌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정의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웰다잉 관점에서 자기 돌봄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기 돌봄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전문적인 건강관리 제공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나 업무를 자기가 직접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 돌봄을 독립적으로 잘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나 스스로 온전하게, 완전하게가 아니고 온전하게 나는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돌봄이 잘 되는 사람은 삶이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내가 잘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돌보지 않고 내가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내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돌봄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기 돌봄이 잘 되어 있은, 온전하게 자기 돌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볼 때도 그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돌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준다 이전에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 돌봄의 형태가 파급이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누가 나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내 의식주를 내 손으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만큼, 내 손만큼, 내 손의 반만큼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요. 내 노화가 두려운 이유는 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가 돌봄을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돌봄이 잘 행해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 돌봄을 누군가가 나 대신 나에게 해줄 때는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떠한 부분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할 때, 무서울 때, 내가 즐거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아플 때, 먹을 때, 숨 쉬는 모든 순간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다짐을 하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게 자기 돌봄의 가장 첫 번째 사실은 가장 큰 돌봄이기도 해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할 때, 그때 나는 잘 돌보고 있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 말을 하나?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거나 되게 각박한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각박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인에 대해서도 각박해요. 인색하고. 네. 그래서 별로 크게 다른 경우는 없고, 다른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거는 좀 다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심이 있어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이기적인 것과는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내가 어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의지를 말할 수 없을 때 불필요한 행위들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편리한지 알지 못해서 불필요한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서로에게 좀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게 된다면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내가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돌봄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걸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하고 그 파악이 되신다면 그걸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엔딩 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이 엔딩 노트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작은 다이어리, 노트에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기인데 온전하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장,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책장, 그러니까 나 활용서, 사용서, 네, 나 사용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너무 지지하게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하다. 가령 뭐 화장품은 어떤 걸 쓰면 안 된다. 연고는 어떤 걸 바르면 안 된다. 어떤 걸 먹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첫 번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행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때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소재의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돌보아 줄 수 있다. 네. 그 돌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봄을 받아본 경험은 이제 모두들 있으시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아 본 경험도 또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군가를 돌봐 준 경험은 내 가족, 내 자녀, 뭐 이런 경우였겠죠. 자, 그런데 그 누군가를 돌보아 준 경험을 빗대어서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 서로에게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없이 적절한, 과한 그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감정이든, 그리고 신체적 노동력이든,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하게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운동들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돌봄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것은 내가 자기 돌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나를 잘 돌보다가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 줘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잘 돌보아서 과체중 상태가 아니라 적정한 체중의 상태인 상태로 이제 침대에서 병상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 준다? 그러면 내가 적절한 몸무게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게 됐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내가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누군가가 나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뒤척이게 하는 게 과하게 힘든 경우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예, 누군가의 과한 노동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기 돌봄, 타인의 돌봄. 내가 나를 돌보는 것, 건강하게 나를 유지하고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돌볼 때 나는 그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그치요? 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온전하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될 상태일 때에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상태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자기 돌봄과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웰다잉의 관점에서 보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한
아니라 돌봄 상대에게 필요한 상태로 내가 유지하는 것. 이게 돌봄의 우선순위인 거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의 기준이 뭔데? 그쵸?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웰다잉의 관점에서 돌봄이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의 관점, 이제 죽음과 죽어감의 관점에서 이제 건강한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 배려라는 관점이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돌봄 상대에게 내가 너무나 힘들지 않은 상태로 나를 유지하게끔, 그게 바로 사실은 나의 돌봄이죠. 내가 지금 계속 나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돌봄을 온전히 받아야 될 상태가 됐을 때 또 똑같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상대에게 필요한 것, 돌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온전하게 내가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 돌봄 상대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으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봄의 선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짐작하게 하지 말고 노트에, 저희는 엔딩 노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제목을 어떤 식으로 정하던지는 상관없으나 누군가가 봐도 이것은 나에 대한 그 설명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너무나 감성적인 제목으로 그 노트를 적으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알아볼 수 있게끔, 네, 감성적으로 적는 이야기는 일기장에 쓰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엔딩 노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엔딩 노트에는 내가 온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다 맞는 연고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흔하게 이제 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흔하게 가장 발생되는 그런 작용들,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건데 거기에 대처하는 어렵게 찾아내지 않는 나는 아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게 엔딩 노트에 적어 놓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딩 노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예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불필요하게 내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그 부분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돌봄을 어떻게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나 사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그 죽음의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그냥 이 상태로 나를 놔두면 나는 이제 뭐 일주일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그런데 나를 병원으로 옮겨서 뭐 여러 가지 처치를 뭐 주사도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치를 통해서 병원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생존의 시간으로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1년 정도의 처치를 받으면서 생존의 시기를 갖는다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일주일 안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말 반
네, 분들이 1번과 2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년간의 그 병원의 시기와 그리고 그냥 그 1년간 생존의 시기를 늘리는 것과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런 처치 없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나의 준비만 어떻게 미리 해 놓느냐. 이것인 거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선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과정들이 있고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판단하게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나를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상태로 힘들게 지켜보는 내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병원에서 나의 생존을 유지하게끔 하는 내 주변인들의 고통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고통으로 남겨놓지 말고 미리 내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자라는 것. 그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엔딩 노트.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변인들에게. 나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줘.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 나에 대해서 그들이 애도와 상실의 시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웰다잉 이야기 중에서 돌봄과 돌아보기 과정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의 형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형태에서 돌봄과 돌봄은 계속 선순환 형태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자기 돌봄이 잘 이루어져 왔었는지, 내가 자기 돌봄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누군가를 돌볼 때 굉장히 힘들지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죽음도 좀 더 나의 기준에 맞게끔. 왜냐면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네, 죽어가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미 나는 혼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판단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 놓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웰다잉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드린 게 제가 기회를 조금 마련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의 정리가 되셨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한 이 2번의 시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온전히 나의 돌봄을 잘 진행해 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봄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죽음의 형태가 이러할 때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할 때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2번의 시간, 웰다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방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씩은 생각의 정리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셨으면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